그래도 오빠 나 뭐 먹어야 돼 하고 딱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제가 정말 딱 한 가지 먹고 싶은 영양제가 있으면 그걸 먹으면 뭐 소변도 다 잘 보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세요. 그거를 제게 돈이 있다면 그걸 꼭 먹어보고 싶고 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의 말빨 아니 저 말고 공식적인 공식적인 연구에서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좀 안 좋은 이걸 뭐 보충한다고 해서 무슨 또 더 좋아지거나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얘는 축적이 되면 빠지는 약도 없어요. 차라리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저용량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고소는 사양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 질문을 아주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알짜배기 사담회, 닥터들의 헬시한 수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되게 저명하신 분 4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님, 내과 전문의 서대원 원장님, 비뇨기과 전문의 김경태 원장님, 정형외과 원장님 이경학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은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먹고 있다면 전에는 드셨다는 거네요? 네, 예전에는 많이 먹다가요. 네. 지금은 끊었습니다. 저희가 수액 맞는 게 네. 보통은 이제 영양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수액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먹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영양제, 제가 피곤한 건 영양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과음이었나요? 아니, 과음도 아니었어요. 과음도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면 뭐가 문제였나요? 알고 선생님?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로 1시간 정도만 수면을 늘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영양제를 좀 적게 먹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먹는 상태가 됐습니다. 잠이 사실 보약이죠. 근데 이러면 또 수면을 위한 영양제들이 지금 아주 핫합니다. 네. 서대원 내과 원장님은 혹시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 그 영양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영양제를 치면은 그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플리멘트, 네네. 보조제. 네, 네. 보조제. 혹시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본이요? 네. 와카리마센. 그 사플리멘토라고 이렇게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외국어로 똑같은 한자어권인데 왜 우리는 그걸 영양제라고 번역을 했을까? 영양제 하면 뭐든지 좋아 보이는 그런 용어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게 낭만적으로 용어를 만들다 보니 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질문. 선생님은 드시는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내과 선생님은 드시는 영양제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뇨기과 김경태 원장님은 혹시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거 먹는 이유는 저희 그 성남시 의사회 이사님이 선물로 줘가지고 네. 또 안 먹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잘 먹었습니다라고 그렇죠. 인사도 해야 되고. 그거 네. 떨어지면 안 먹을 예정입니다. 평소에 따로 챙겨 먹는 건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내 돈 내산은 안 하지만 그렇습니다. 누가 주면은 그래도 먹는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형외과 이경학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면 먹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내과 선생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이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대인들이 뉴트리언트 댄스가 아닌 칼로리 댄스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면에서 미세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뉴트리언트 댄스 음식을 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따로는 먹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까지 뭐 관절염 약 중에서 효과가 입증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비타민 D는 좀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 D 부족률이 세계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다공증 치료할 때 반드시 비타민 D 혈중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실제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골다공증 치료할 때도 비타민 D를 검사를 안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비타민 D를 실제로 검사를 내보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논문상으로는 90% 이상 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이제 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얼마 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제 비타민 D 그거는 환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비타민 D가
그 충분할수록 여러 만성질환 떨어진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논문들은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데이터가 그것만으로 이제 비타민 D를 추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비타민 D에 반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반론. 제가 오늘 환자분을 봤는데 불면증 환자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불면증에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되게 슬퍼했어요. 왜요? 자기 사무실 생활에서 해를 보러 나갈 수가 없다고. 맞아, 요즘에 그냥 컴퓨터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밖에 나가지 않고 햇빛을 또 많이 가리잖아요. 나가면 또 이제 모자 써야죠. 저기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비타민 D가 상당히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은 아니네요. 반론은 아니었군요. 햇빛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림자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림자 법칙. 그래서 그림자가 자기 키보다 길면 비타민 D를 형성할 수 없는 햇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겨울, 봄 이때는 비타민 D를 형성할 수 없는 햇빛이기 때문에 낮에 밖에 나가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햇빛 쬐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낮에 알려져 있습니다. 땡볕에 우리가 낮에 피할 땡볕 때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나가면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보다 짧다 그러면은 햇빛을 좀 쬐는 편이고 그림자보다 키보다 길다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면 가리고 다니는 게 그 햇빛에는 나쁜 자외선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서대현 선생님, 근데 이제 영양제를 사람들이 막 섭취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좀 안 좋은 역할도 있을까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뭐 먹어서 도움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먹으면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제약회사에서 이 질문을 아주 싫어합니다. 글쎄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요로베스 같은 거 유발할 수 있어요. 과잉으로 과잉 있을 섭취하면 때는 그럴 과잉,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계속 데이터가 바뀌고 있어서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 계속 바뀐다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은 딱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고. 근데 예전에 비타민 D가 인기가 한참 더 많았을 때 그때 어떤 환자분이 와서 이제 검사를 하러 왔어요. 네. 근데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160인가 나왔어요. 40만 넘으면 이제 정상이라고 네, 보죠. 그래서 네네. 왜 이러냐고 했더니 이게 좋은 줄 알고 네네. 1000IU짜리를 2번 먹은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2,000 IU 먹으면 됩니다. 보통 한 여러분. 2,000을 먹어야 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2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얘는 축적이 되면 빠지는 약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타민 B랑 C는 어쨌든 수용성이니까 많이 먹으면 이제 소변이 이렇게 비싼 소변이 나가는 거잖아요. 노란 소변이. 근데 이제 지금 비타민 D, 그다음에 A, D, E, K 그런 거는 지용성이니까 그냥 축적이 되니까 그거는 내보낼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얘는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과량 섭취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태 원장님, 그 비뇨기과에는 그 영양제나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력에 좋은 영양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제일 많죠. 특별히 뭐 정력에 좋은 비타민은 없고, 정력에 좋은 영양제를 따로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최근에 많이 먹는 뭐 영양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타다나필 5mg 저용량 데일리 요법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시면 추천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나서 한 달 있다 오시면 어우 많이 좋다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시켜 주니까 모든 그런 게 다 좋아지는 그것도 거죠. 좋아지고 이제 뭐 발기력도 향상되고 모든 게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 또 처방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일 목적으로 탈모약 먹는 사람도 있다는. 탈모약을 먹으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성욕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 저기 먹어서 보완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저는 스타틴을 먹거든요.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이고 고지혈증 약인데 고지혈증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오래 산다고 그래서 롱제비티를 놀린다고 라이프스팬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스타틴을 먹는데 스타틴을 먹으면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드셔서 나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즘 뭐 데이터로 뭐 코엔자임을 먹어야지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근육통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뭐 추천, 도움이- 내과에서도 예, 추천을 예, 따로 예, 하기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스타틴을 먹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을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물해 주는 거. 네. 누가 유산균 갖다 주면 유산균 먹고 콜라겐 갖다 주면 콜라겐 먹고 약간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그냥 뭐 환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냥 먹으면 그래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약간 뭐 플라세보일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선생님? 글쎄 제가 아까도 섭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를 보충제 뭐 싫어하는 추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글쎄 그거 뭐 보충한다고 해서 무슨 또 더 좋아지거나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영양제라는 게. 그래서 뭐 어떤 플라시보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약이라는 게 모든 약들이 다 그렇듯이. 그렇지만 영양제가 뭐 특별히 건강을 좋게 하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소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밥은 똑같이 먹는데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요즘에. 네. 그러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럴 때는 B군을 좀 보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의 듭니다.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관련해서 네네. 조금 일반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플라시보 이펙트,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을 준군하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준군을 비교를 했는데 위약군에서 40%의 환자들이 아, 그래요? 요통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도 있어서 그 원장님의 말빨 그게 이제 굉장히 아니 저 말고 공식적인 공식적인 연구에서 RCT 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통증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면 위약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약 효과 그거 정신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약 안 먹고도 병원 들어오면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 머리가 좋아졌어요. 불임 쪽에서 그 선생님 손만 잡으면 임신된다고. 맞아. 환자들한테 이제 그 신뢰감을 주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돼야겠습니다. 어쨌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아니면은 정말 가까운 와이프가 그래도 오빠 나 뭐 먹어야 돼 하고 딱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영양제를 굳이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굳이 안 꼽아도 사실 제 와이프도 육아를 시작하기 전에는 안 먹었다가 육아하면서 이제 막 찾아요. 갖고 오라고.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종합비타민제. 그 안에 성분을 자세히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간대사 옛날에 생물시간인가요? 보면 페이즈 1, 페이즈 2, 1단계, 2단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물질을 자세히 보면 그 대사 과정에 필요한 물질들이죠. 걔네들이 다 종합비타민제에 들어 있어요. 뭐 무슨 뭐 비타민 뭐 B군 중에서 다음에 뭐 판토텐산, 나이아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잘 보면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먹는다면 종합비타민제를 먹고 만약에 추가로 붙여서 먹는다면 필요에 따라서 뭐 비타민 C군이나 B군을 추가로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보면 유행을 너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막 인기 많은 거 그러면 갑자기 뭐 어떨 때는 뭐 오메가3를 막 먹다가 맞아요. 어느 때는 또 무슨 뭐 밀크시슬 먹다가 이런 한 가지만 보충하는 것보단 벌써 이 영양제도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를 먹는다면 종합비타민제 그 중에서 흡수가 좋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서칭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또 비싼 거 직구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뭐 비싸다고 그 영양제가 더 흡수가 잘 되고 더 좋고 막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양제도 되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딱 한 가지 먹고 싶은 영양제가 있으면 제가 돈이 없지만 돈이 있다면 먹고 싶은 게 요새 그 유행하는 그거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드셔보셨나요? 이렇게 보면은 선물 받으면 딱 따면은 뭔가 있어 보여요. 이게 딱 안에 알이 딱 들어 있고 따고 보면 되게 농축된 시큼한 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도 하면서 네, 그래봤자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래도 유행이니까 제게 돈이 있다면 그걸 꼭 먹어보고 싶고 남에게 선물을 김경태 원장님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으시면 있습니다.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있고 약간 좀 싼 거 있는데 저 오리지널 먹고 싶습니다. 네. 삐 처리해 주세요. 네. 혹시 이런 영양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영양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조언이 좀 있으실까요?
먹어서 소화 불량 생기시는 분들. 소화 불량이 예. 영양제 중에서 소화 불량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먹고 나서 뭐 더부룩하다 아니면 먹고 속쓰리다. 속쓰리다.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드시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용량인데 사실은 그게 고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발포 비타민 네네.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쭉 씩하는 공기 거. 올라오는 거. 요즘 인기 많죠. 그거 네, 많이들 그 하죠. 비타민 C를 이제 최대한 흡수를 하기 위해서 녹여도 먹고 가루로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거 드시면 또 속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다른 형태로 섭취를 하거나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양제를 어떤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제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 영양제가 골절을 예방한다는 효과는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혈액 수치나 골밀도를 좀 좋게 한다는 그런 결과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절 예방 효과를 생각을 하면서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겠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불소라는 약이 골다공증 치료제로 많이 권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약이 골밀도를 높이는 게 입증이 돼서 많이 권해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척추골절의 위험률을 더 높인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거든요. 골밀도가 증가를 하면 골절이 예방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불소라는 약이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양제도 뼈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단순히 칼슘만 갖다 붙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양제 요즘 너무 과잉이에요. 사실 현대인들은 영양 부족인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영양 부족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너무 막 뭐를 많이 보충해주고 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건강에 도움은 안 되지만 이게 영양제가 보통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건데 그걸 한 10개 먹으면 30만 원이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1년 모으면 백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보다는 백을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하면서 영양제를 복용을 많이 하시는 뭐 환자분들에게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서대로 한마디씩. 저는 저희 갖고 있는 뭐 귀 관련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몸 상태를 되게 많이 탑니다. 근데 영양제는 사실 먹기 편하잖아요. 사서 먹으면 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보단 차라리 다 알고 있는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잘 먹고 다음에 먹은 다음에 잘 소화될 수 있게 잘 쉬어주고 충분하게 수면하고 이 중에서 한 개씩만 해보시면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1시간만 빨리 딱 주무셔 보시라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잡으면 뭔가 몸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를 한 개씩만 일주일 동안 해보면 사실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를 이길 수 있는 영양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그 홈쇼핑에서 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 그 뭐 이렇게 좀 건강하신 중년 가수분들이 나와서 하세요. 그거를 모든 것들 그걸 먹으면 뭐 소변도 다 잘 보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분들이 이거 보시면 저를 고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그거 드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드시면서 이제 비뇨기과 와서 제가 그거를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하면은 그거 먹고 있는데 이거를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일종의 보조제이지 치료제는 아니니까 그거 사 먹을 돈으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정확하게 받고 항상 의사와 상담 받고 보조제로서 드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셔라. 너무 그거를 진짜 많이 드세요. 그 아버님들이 그 광고 보시면 아시죠?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여쭤보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비뇨기과 오시는 분들 중에 차라리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타다나필 5ml 저용량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 고소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이 치료는 아닙니다.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아 원장님.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조금 더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료 공간에서 환자분들한테 운동, 식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홈쇼핑을 보거나 그런 광고를 보고 자식들이 그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냥 사서 갖다 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보다는 부모님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게 사실 영양제 하나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닥터들의 헬시한 수다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